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그 술과 커피 그리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오늘이 2020년 1월 1일 지금 오전 0시 05분이군요. 이전 슬라이드 두세 개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조루에 대해서는 2008년도 MBC 2580에 나왔던 건 하지 말라는 거였죠.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일본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이거 가지고 비뇨기과 쪽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를 고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그 MBC 기자가 나중에 나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고소를 했는데 뭐 이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졌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에는 2011년 12년경부터 그 신경절단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 세계적으로 인정 안 된 수술을 했다고 그 의사한테, 비뇨기과 의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3천만 원 정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술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환자가 수술을 잘 해놓고 그 의사를 손해배상 해달라고 고소를 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고, 단 그게 이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다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신경절단 수술이 비뇨기과의 굉장히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뭐 30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냥 싹둑싹둑 잘랐죠. 그걸 중국에 가서도 이제 못된 걸 가르쳤는지 중국에서도 이제 폭경수술을 하러 가면은 싹둑싹둑 자른대요. 같이 신경을.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북경에서 뭐 신경을 잇는다, 별별 쇼를 한다, 우리나라 와서 줄기세포를 한다, 그거, 안 돼요. 줄기세포 이쪽은 확립이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지금 현재 가능성 있는 건 심장 쪽, 심근세포를 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 이 정도지, 아직은 은경의 무슨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거는 아직 안 돼요. 의학이 너무나도 지금 빠른 시간에 발달을 하니까, 누구 말대로, 그 키보드, 유명했던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2030년대 때 가면 거의 웬만한 병이 치료가 되고, 2040년 되면은 인간이 아마 수백 살 이상 살 거라고. 커즈와일이죠. 커즈와일의 싱귤래리티에 대한 책, 특이점이 온다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커즈와일이었죠. 제가 키보드를 예전에 재즈 피아노를 좀 친다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코르그죠. 그 예전 코르그. 예전에 저하고 친하던 거 서수남 씨가 그걸 같이 가서 그걸 코르그 뭐 좋다고 뭐 하던데, 뭐 하여간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성의 그 음액이라는 게 남자들 음경처럼 이쪽 그 다리 부분이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죠. 남자들 거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의 치료에서는 행동요법적인 여러 방법, 캑을, 그 다음에 약물요법 이렇게 하면은 너다스타란의 멀티플 오르가즘도 85%에서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성의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헬렌 카플란이 돌아가시고 나서 90년대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코넬 대학 그 성의학 그쪽 교실이 클로우스가 됐어요. 그 다음 무슨 심리학자가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마스텐 존슨도 그 호텔식 있는 그 연구소를 그 폐쇄가 됐죠. 알프레드 킨제야 원래 동물학자였고, 프로이드 학파 쪽은 이게
예전과 달라서 성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는 거의 없어요. 뭐 다른 돈벌이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뇨기과 쪽은 발기유발제 주사 치료를 하는 의사가 제 선생이었던 닥터 이드 정도, 그 다음에 저쪽에 보스턴 쪽에 한두 명, 뭐 별로 뭐 그렇게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여성 불감증 쪽은 거의 제가 주로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얘기이고, 뭐 이게 굉장히 건방진 얘기가 아닌데, 그 다음에 케글 훈련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근육을 4초 힘주고 4초 멈췄다는 연습을 하고, 항문 조이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랫배 힘 빼고 넓적다리 힘 빼고 하루에 100번 정도를 몇 달 이상을 연습을 하라는 거고,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정확하게 조이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쁜이 수술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애 낳고 가면은 무슨 뭐 비보험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자기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캑을 연습 비슷하게 한다고 이게 효과 있다고 하는데, 그거 검증이 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되게 뭐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질압력이 이제 85 이상 넘어가면 멀티플 오르가즘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때 G스팟이 개발이 돼서 멀티플 오르가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뭐 해야 될 게 많죠. 자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90에서 95% 이상이에요. 이거 못한다는 여성들은 정말 바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오르가즘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오르가즘 할 때 근육, 질 주위의 근육, 자궁 주위의 근육이 너다섯 번 이상, 6-7번 이상, 성능 좋은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게 17번에서 20번 이상 수축을 하는 거고, 50% 이상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이쪽으로 좀 상당히 능력이 좋다 그러면은 멀티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면은 굉장히 좋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 책들이 많았는데 지금 병원을 좀 한두 번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책을 지금 저 위에다 처박아 놓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찾기가 힘드네요. 하여간.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술, 담배,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일 처음 시간에 아마 강장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건, 알코올이라는 것은 소량에서는, 와인 소량. 저는 와인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이해를 아직도 못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진로 쪽에, 위스키 쪽에 사장도 하셔가지고, 집에 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술을 잘 안 먹는데, 뭐 하여간. 근데 술이 소량에서는 와인, 그 소량에서는 자기 그 심리적인 억제를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강장제가 될 수가 있지만, 과량에서는 이게 전신의 이제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발기를 어렵게 하고 성욕을 이제 억제를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이 정신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그 환자 뭐 한명동에 한 6, 70명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알코올리즘 환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내려요. 일주일에 소주 한 병, 2회 이상 먹으면 알코올리즘 환자예요. 다른 얘기로 발기부전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일주일에 소주 2번을 먹는다, 2병 이상을 마신다 그러면 발기력이 잘 안 좋아져요. 소주가 그렇게 독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주가 없었으면 알코올리즘 환자가 좀 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많은 알코올리즘 환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루가 심해서 술을 먹기 시작한 환자가 꽤 많아요. 잘 안 믿겠죠?
조루라는 게 전체 인구의 반이 조루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환자. 그리고 이제 그 20대에서 한 반 정도 되고, 결혼하면은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좋아지죠. 그럼 전체 인구 중에서 한 6분의 1은 결혼하고 여자 경험이 많아지면은 조루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뭐 1, 2분 가는 환자가 한 뭐 5, 6분은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나머지 환자는 잘 안 좋아져요. 나머지 환자는 잘 안 좋아지고, 뭐 평생 뭐 30초 미만으로 살아가다가 병원에 와가지고, 오늘도 지방 환자인데 전화 와가지고 뭐, 5초, 10초 가던 환자가 지금 뭐 20분 이상 가고 사정을 못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는데, 약을 좀 줄이면 되죠. 먹는 약을, 제가 특허냈던 약을. 그렇게 하면 돼요. 심하지 않은 조루는 뭐, 약을 한 2, 3개월만 치료해도 그 다음에 약을 안 먹거나, 그래도 뭐 굉장히 오래 가죠. 조루는 그런 식으로 완치를 해야 되는 병이고. 그 다음에 담배인데, 담배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마약처럼 각성 상태를 자극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세상 모든 약 중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게 이 담배예요.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담배예요. 마약보다, 오피움보다 더 끊기가 힘든 게 담배예요. 담배 끊으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마리화나라는 거는, 이게 마리화나가 마약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1970년도 초에 닉슨 행정부 시대에 굉장한 논란거리였어요. 그걸 제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마리화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인 의존성을 빼고는, 그리고 마리화나를 길을 들어주는 순간, 더 강한 코카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LSD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마리화나를. 근데 이제 실질적인 위해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심리적인 의존성 빼놓고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7배, 인후암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담배는 어떤 아편보다도 끊기 힘들다. 3분의 1 이상이 끊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작심삼일이고, 1년 이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7%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울 때 제가 그 시가렛 스모킹이라고 써놨죠. 담배 중에서 시가는 얘기가 좀 달라요. 시가는 위해성이 좀 전반적으로 좀 시가레트보다는 상당히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서울대병원 그 전공의 시절에는 꽤 많은 저희과 그 레이던트들이 파이프를 물고 있었어요. 프로이드가 뭐 파이프를 물고 있었던 것도 있고, 담배 위해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잘 안다고. 젊은 친구들이 파이프 물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잘 안 피고, 혼자 있을 때. 흡입된 니코틴은 은경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은경의 발기를 유지시키는 피가 쉽게 빠져나가게, 마치 정맥성 발기 부전처럼. 정맥성 발기 부전이라는 거는 은경 동맥을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도 파이프가 이제 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맥성은 수도 파이프로 그 들어오는 그 수돗물의 그 수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게 담배 얘기를 하면 환자들한테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20이라는 숫자인데, 20이라는 숫자. 하루에 한 갑씩 20년을 피면은 곱하면 20이 되죠. 두 갑씩 10년을 피면 20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나빠져요. 이미 72% 정도 나빠져 있는데, 매년 3%씩 해면체 세포 자체가 아예 죽어버려요. 그러면 두 갑으로 20년을 피웠다. 저는 나이 20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피웠어요. 지금 나이 40인데. 그럼 이 사람 발기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 곱하기 10년 했으니까 10년 전에 이미 72% 정도 나빠져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3%씩 나빠져 있으니까 30%가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죠? 뭐 살아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술, 담배, 고혈압 영양 중에서도 은경체 세포 숫자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악영향은 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나이, 보다도 담배가 응경동맥의 낮은 혈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발기부전 환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이 한 60, 70, 이런 환자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이예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죠. 60 넘어가면, 특히 65세 정년퇴직하는 나이 넘어가면 급격히 나빠져요. 저도 한 2년 전부터 급격히 몸 전반적인 상태가 나빠진 것 같은데, 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죠. 예전에 카톨릭 주임 교수가 얘기하다가, 예전에는 대학 교수가 정년이 65세였는데 65세까지 살아있는 교수들이 거의 없더라. 한두 명만 살아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빨리들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적어도 85세 이상은 살죠. 근데 하여간 그런 나이로 인한 문제. 그 다음, 환자 중에서는 당뇨 환자가 제일 문제가 돼요. 당뇨가 이게, 그러니까 당뇨 발병하고 한, 뭐, 3, 4년, 4, 5년만 지나도 이제 발기력이 이제 떨어진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게 발병해가지고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나면은 그 높아진 혈당이 이제 동맥으로 가는 신경을 손상을 시키다가, 그때부터는 10년, 12년 때부터는 응경동맥을 직접 파괴하기 시작해요. 15년, 17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망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발기력이 더 나빠지고, 그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되게 이제 어차피 혈액 투석을 하고 나면 되게 한 3년 살아요. 그러니까 당뇨 발병하고 쉽게 생각하면 25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인 얘기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커피죠. 커피도 이게 정력제라고 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던데, 뭐 워낙 큰 하나의 장사 사업이죠. 이건 살충제로도 쓰였다는 거죠. 커피는 진한 커피 한 잔이면 달팽이들이 다 죽고, 하다못해 커피 콩으로도 웬만한 벌레 한 50% 정도는 다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루 5잔 이상의 커피, 대개 커피 한 잔에 100mg의 카페인을 얘기하는데, 홍차 같으면 한 50ml 를 얘기하는데, 500ml 정도 이상의 카페인은 심장혈 질환의 위험성을 배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필터로 된 그 커피를 걸러서 이제 커피를 먹으라고 미국 그 하버드 쪽 여의사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대. 여성의 경우는 이제 골절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하루 3잔 정도까지가 맥시멈이에요. 하루 3잔만 드시라는 거예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삼가고, 임신 10년도 이상인 경우엔 특히 삼가고, 종이 필터로 된 그걸로 걸은 이제 커피를 먹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타벅스의 어떤 커피들은 한 잔에 500kcal가 나오죠. 비만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하버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된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버드가 좋죠. 보스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뉴욕 살던 사람들은 뉴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 하버드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매력이 있고, LA는 뭐 좀 그렇고, 그 다음 미국 도시들은 다 거의 똑같죠. 뭐 있나요? 다 뭐 그게 거기고, 몰라, 데스밸리 정도 가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아유, 거기 너무 더워서, 운전해 갔는데, 뭐, 데스밸리도 뭐고, 뭐 하여간,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프로이드가 시가를 물고 있죠? 시가라는 거죠. 시가, 이, 담배 때문에 이제 걸린 이노암으로 돌아가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세 번 정도, 분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